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한테는 주당 72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어.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게 보여요.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는 댓글들 많습니다. 그 댓글 밑에 다른 분들이 그건 핑계다, 얼마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라고 댓글을 달면 그 밑에 댓글이 다시 달려요. 나는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한다.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눈 뜨면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잠자기 바쁘고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그때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지? 그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좀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늘은 로라 벤더캠이 쓴 시간전쟁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유있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렇게 시간의 틈을 벌려서 기꺼이 운동을, 또 자기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 즉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24시간 곱하기 7일, 무려 168시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보통 8시간 일을 하니까 주 5일, 바로 40시간을 일을 하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충분히 잔다고 했을 때 87에 56시간. 그럼 168시간에서 96시간을 빼면 무려 72시간이라는 여유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 60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그래도 52시간, 아니다 나는 60시간 이상 일을 한다 라면 그거는 직장에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듯이. 그렇다면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자신이 75시간 이상 일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정작 25시간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 최소 주당 52시간에서 72시간이라는 여유 시간이 남는 거예요. 하루로 따지면 8시간에서 10시간의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72시간 다 어디로 갔어요? 이 책에서는 그 사라진 자신의 시간을 추적해서 찾아내는 게 우선이라고 말을 해요. 과연 나는 여가 시간을 뭘 하며 보내는가? 제가 그랬듯이 대부분은 폰을 보거나 넷플릭스, TV, 의미 없이 누워있는 거 이런 데 쓰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여분의 10시간이 어디에 쓰였는지. 저는 거의 1시간 단위로 쪼개서 돌아보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은데 요즘은 30분 단위로 쪼개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책에서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니까 그들은 시간을 절약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걸 줄여서 시간을 확보해야지, 넷플릭스 그만 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저절로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달리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책을 쓴 러닝해영 작가님을 만나서 같이 달리기를 했는데, 형님 활동량이 엄청나요. 트레일러닝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어디 안 보이는 데가 없어. 그러면 지금 운동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달리기 한 지는 사실 8년이 됐고요. 8년? 사이클은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피라테스. 피라테스 직업이어서. 직업이에요. 아침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하고 있고. 아침에 물리. 그러면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아니 이 사람 뭐야. 심지어 이제 책까지 내셨어. 오늘도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마치 네. 저의 소소한 성취감이 모여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늦게 달리든 빨리 달리든 어떻게 해서 저는 완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느려도 빨라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최대한
여기까지 가보자, 완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모여서 지금의 저가 만들어진 에세이입니다. 저도 조금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산다면 그런 사람인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네. 대체 시간이 어디서 그렇게 나요? 정말 바쁠 때는 출근 전에만 끝내고 저녁에 시간이 나면 이제 저녁에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든 시작은 해보는 것 같아요. 이제 포기는 없다. 끝까지 간다. 진짜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 72시간을 어떻게 쓸지 안 봐도 알겠죠. 그런데 작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요. 바로 일, 인간관계, 그리고 나 자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또 나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일만큼이나 중요하죠. 저는 일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강하게 두는 반면에 나 자신한테는 좀 인색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알죠. 나 자신에게도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일, 관계, 나 자신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이 책에서 몇 가지 팁을 주는데요. 마침 지금은 연말이니까 올해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뭔지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해야 될 목표가 된다고 해요. 저의 1년을 좀 돌아보면 올 한 해 일로서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이 마라닉 TV를 안정감 있게 안착시켰다는 거. 내년에도 역시 저는 이 유튜브 마라닉 TV에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을 할 거라는 거. 관계로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두 가지예요. 일단 삼척 런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제마 때 꿀물 응원. 제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관계를 조금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행사들 좀 더 집중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잘한 건 바로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이나 관계도 너무 소중하지만 혼자 있을 때 좀 충전이 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마음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생겼다는 거, 이게 더 오래 달리기 위한 좋은 우선순위가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러너들에게 공통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달리기죠. 72시간 중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이 정도의 건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효과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진 건강이 일이든 관계든 또 나 자신에게든 아주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투자다. 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가장 잘한 게 뭔가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달리기라고 말하실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가장 잘한 게 뭐지? 라는 답에 즉각적으로 뭔가 안 나온다면 지금 바로 내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리기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